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보름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눈이 오면 참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눈 오는 것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부 질환에 따른 피부 관리법, 첫 번째는 이제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안면 홍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안면 홍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면 홍조에 가 있는 분이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면 홍조가 이렇게 얼굴이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굴, 뺨이나 코 이런 부위가 이제 붉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이나 가슴 피부도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1분 이내 또는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수분 동안 지속되다가 이런 홍조가 없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 홍조가 없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얼굴이 붉으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주셨는데,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질 때는 막 땀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안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는 피부의 혈관이 확장이 돼서 이제 피부가 넓어지니까 그 안으로 피가 많이 몰려가지고, 피 색깔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쳐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붉어 보이고, 피부의 온도는 31도 내지 32도쯤 됩니다. 얼굴 피부의 온도가. 근데 우리 피의 온도는 체온이랑 동일하죠. 36.5도죠. 그러니까 31도, 평소에는 31도였던 것이 혈관이 늘어나서 뜨거운 피가 36.5도의 피가 얼굴 혈관을 흐르게 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열감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의 원인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생리적인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 이거는 이제 병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거니까 일종의 정상 반응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갑자기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자율신경이 활성이 돼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얼굴 피부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거기에 피가 많이 모이니까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그리고 심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는 경우도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더운 환경인 사우나에 가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우리 체온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밖으로 열을 배출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하는 등 같이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얼굴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는 이 생리적 반응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경, 여성의 경우에 50세 전후에서 예외 없이 다 폐경이 오게 되는데, 폐경이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레벨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가 시상하부라는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할 때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으니까 우리 체온 조절을 잘 하고 있다가 폐경이 돼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면 이 시상하부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폐경 전에는 별 변화가 없었을 그 아주 작은 정도의 기온 상승에도, 온도가 상승해도 시상하부가 온도가 많이 변한 걸로 느껴가지고 기온이 너무 올라갔구나, 체온을 조절해야 되겠네 해서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는 조그만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더위를 느끼고 이제 더위를 느끼기 때문에 이제 열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안면 홍조가 오고 땀을 쉽게 흘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의 부족이 안면 홍조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떤 약을 먹은 후에 몇 주 내에 갑자기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혈압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약은 되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니까 안면 홍조가 부작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항우울제 중에 일부 성분이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과에서 자주 쓰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의 를 넣은 연고제를 얼굴에 많이 바르면 스테로이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혈관을 확장 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니까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게 생기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이렇게 피가 많이 모여서 얼굴이 붉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고 나서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 중에서도 이제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안면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거기에 피가 모이니까 안면 홍조가 생기게 되고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죠.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안면 홍조를 일시적으로 유발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안 먹으면 다시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게 좋아지는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술에 중독이 되다 보면 혈관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돼서 얼굴이 항상 붉은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알코올 중독이 된 경우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이 안면 홍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주사피부염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기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생깁니다. 주사피부염은 왜 주사피부염이 생기냐, 아직 원인은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의심이 되는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받아서 피부에 이런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늘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주사피부염은 우리가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주사피부염을 잘 치료할 수 있는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제를 복용하고, 또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넌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아닌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연고제가 있어요. 칼신유린 이니비터 성분들인데, 그런 성분들의 연고를 바르고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이 주사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치료하는 동안 또는 치료해서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끊은 다음에도 자외선 차단은 철저히 해야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재발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루습진이라는 건 뭐 잘 아시죠? 우리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피지 분비가 피부에 있는 균에 의해서 분해되면 지방산으로 바뀌는데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이제 지루습진입니다. 그래서 지루습진도 심해지면 염증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의 원인은 이렇고,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렇게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의 혈관을 증식시켜서 뜨거운 피가 늘어난 혈관을 채우게 되면 피 색깔이 붉으니까 겉으로 비쳐서 이렇게 붉게 보이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든 간에 이런 안면 홍조가 생기면 불편하죠. 갑자기 얼굴이 붉은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또 이 얼굴이 붉은 거를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래서 당황하거나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 생활하는 데도 힘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런 안면 홍조, 뭐 이런 생리전 반응이나 폐경 후에 생기는 안면 홍조 환자분들 제가 많이 진료를 했고,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바르거나 어떤 약을 먹고 난 이후에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 도 많이 했고, 경험을 했고, 치료도 많이 잘 해드렸고, 그다음에 주사피부이나 지루습진 때문에 생긴 안면 홍조 환자분도 많이 경험을 하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치료는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치료받는 동안에, 그리고 치료해서 많이 좋아진 다음에도 이걸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안면 홍조를 줄이고 안면 홍조가 심해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피부의 온도가 변화하는 거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기온이 낮아지면 수축하고 기온이 높아지면 확장합니다.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에 따라서 저절로 기온에 따라서 수축이 되고 늘어나고 그런 변화를 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환경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찬바람을 입고 온도가 낮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갑자기 더워지니까 혈관이 확 확장이 돼서 얼굴이 붉어지고서 안면 홍조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을 때 피부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목도리로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가려가지고 얼굴 피부에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그래서 피부가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덜 차진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갈 때 하고, 피부가 완전히 이제 찬바람에 얼어가지고 실내에 들어갈 때 하고 혈관이 확장되는 정도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부터 피부가 크게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얼굴을 잘 감싸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목욕을 하거나 뜨거운 사우나통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이 계속 확장돼 있으면 수축되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피부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이런 환경은 피하는 게 좋다. 생활 속에서 항상 그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안면 홍조가 많으신 분은 얼굴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제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먹으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확장 된다는 거 잘 알려져 있고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도 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은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뜨거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고, 커피나 홍차나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도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술 한두 잔은 기분 좋게 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피할 수는 없지만 안면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 또 술 먹으면 얼굴이 붉어서 당황스러운 경우는 술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매운 음식 안 먹으면 되고, 너무 뜨거운 음식은 좀 식혀 드시면 되고, 커피, 홍차 이런 거 안 먹으려면 안 먹어도 되죠. 예. 저도 1 년간 커피를 끊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정맥이 와서 1 년간 끊었는데, 처음에 커피를 안 먹으니까 좀 먹고 싶긴 한데 한두 달쯤 되니까 인제 뭐 커피 생각은 나지는 않고, 1 년쯤 지나서 인제 완전히 좋아져서 커피를 다시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잔 먹어 보니까 한약같이 쓰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피하려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얼굴에 바르는 거가 인제 중요한데, 인제 알코올 성분이 많은 화장품이 있습니다. 인제 이 액체로 된 스킨이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알코올 성분이 많은데, 이 알코올 성분이 주로 에탄올이거든요. 그 에탄올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든 이런 액체 성분보다는 크림 종류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게 좋고요. 스테로이드 연고, 피부에 뭐 가려움증이 있거나 발진이 있거나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에 안면 홍조가 있는 분은 스테로이드 성분보다는 칼슘유린 이니비터라 그래 가지고, 스테로이드보다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항염증 연고가 있습니다. 칼슘유린 이니비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대신 스테로이드 연고 대신에 바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 혈관이 확정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은 안면 홍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명상 이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생활 루틴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안면 홍조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인제 화끈화끈하고 얼굴이 붉어질 경우에는 쿨링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려면 체온을 좀 내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먹거나 얼음물을 먹거나 아니면 시원한 장소에 가거나 해서 피부에 쿨링을 해 주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뭐 마스크팩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마스크팩을, 시원한 마스크팩을 하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얼굴 화끈거린다고 얼음을 직접 갖다 대거나 하는 거는 맨 1번 직접 찬바람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무 피부를 차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앞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을 잘 규명해서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안면 홍조가 생기는 원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원인을 밝히고, 그 피부과 전문의와 같이 안면 홍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약 먹고 하는 거 더하기 생활 속에서 이런 5 가지는
본인이 잘 숙지해서 안면 홍조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면 홍조 있으신 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애들도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추운 겨울날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녔죠.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얼굴이 빨간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겨울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교실에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흔한 병이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본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를 줄이는 생활 습관 잘 숙지하신 다음에 생활을 하시면 증상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뭐 꼭 안면 홍조에 대해서도 좋고 피부에 관한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잘 모르는 거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렇게 화장품 2개 가져왔으니까 좋은 질문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화장품을 사용해 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레이덱이라는 분인데 20대 초반부터 거의 10년간 그러면 지금 30대 초반이군요. 하루 중 오전부터 한번 열이 오르듯 안면 홍조가 생겨서 오후 돼서야 가라앉곤 해서 애먹었는데 지나고 보니 운동 부족도 원인인 듯 싶네요. 아니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안면 홍조가 매일 생길 수 있나요? 당시 복용약 뭐 특별한 거 드시는 거 없었고 피부 트러블도 없었어요. 물론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간 하루 중 오전부터 한번 열이 오르듯 안면 홍조가 생겼는데 제가 아까 뭐 이제 생리적인 반응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한 운동도 하지 않고 너무 더운 환경이거나 그런 수도 있고요. 약을 먹지도 않고 음식이 글쎄요. 무슨 피부 질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몇 가지의 원인은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아델레이드 님이 지금도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으시면 뭐 좋아지셨으니까 괜찮고,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서 그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부족도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피부에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또 영양 공급도 좋아져서 피부 건강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님인데 제가 홍조 후 얼굴에 작은 혈관들이 보이는 것이 홍조 때문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확장됐다가 그 원인이 없어지면 이제 다시 다시 원래 상태로 가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반복이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다시 다시 수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자주 보는 경우에 자외선 볼 때 늘어났다가 자외선 한번 수축이 됐는데 그 만성적으로 되면 계속 확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우리가 먹을 때 얼굴이 붉어졌다가 술 이제 중지하면 다시 정상 피부가 됐다 그러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술에 중독이 되면 얼굴이 항상 붉어지고요. 담배도 그래요. 담배도 피면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또 담배를 안 필 때는 수축이 되다가 담배를 10년, 20년 피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 가지고 얼굴이 항상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님 나이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홍조가 오래오래 되면 작은 혈관들이 확장이 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것 때문에 계속 얼굴이 붉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로 확장된 혈관을 파괴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도 젊은 교수 때 레이저 치료도 해보고 또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하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한 후에 오신 안면 홍조 환자분들도 많이 뵀는데 좋으신 분도 있지만 레이저가 혈관을 잘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레이저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그런 손상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저 치료 받은 후에 얼굴이 더 민감해지고 더 붉어졌다. 더 힘들다. 레이저 치료 괜히 받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런 환자분도 제가 많이 서울대병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하실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된 경우에는 더 힘들 수도 있다. 더 피부가 붉어지고 민감해서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아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베라베라 님입니다. 프락셀 시술 후 4년 지나도 얼굴이 빨간 거는 영구 손상일까요?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제 프락셀 레이저든 무슨 레이저든 피부에 염증을 심하게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강력한 빗을 쪼였는데 염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염증이라는 거는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와서 그 염증이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염증이 있으면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 있는 피부를 보면 다 붓잖아요. 붓다는 거는 혈관이 확장돼서 그 안에 피가 많이 모여서 피가 겉으로 붉게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혈관이 확장이 되죠. 근데 프렉셀 레이저를 한 번 받았는지 두 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반복해서 받다 보면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혈관이 확장이 된 게 수축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새로운 혈관도 생기고 또 확장된 것이 100% 정상화되지 않고 조금 수축하다 말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축적이 되면은 얼굴이 계속 붉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이 잘 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이 지금 베라베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게 변하고 또 붉어지니까 이런 아까 제가 얘기한 몇 가지 상황에서는 얼굴이 더 붉어질 거 아닙니까?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레이저 한 거를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졌다고 다시 또 혈관을 파괴하는 레이저를 또 권해서 그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레이저도 다시 또 추가로 부작용을 일으켜서 점점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꽤 흔하다. 꽤 흔히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년이 지났는데 아직 붉으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붉은 거를 없애겠다고 또 레이저를 하거나 또 시술을 하거나 하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살자입니다. 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급하게 사나 천천히 사나 비슷합니다. 행복하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급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정년퇴임하고 천천히 살아보니까 마음은 더 편해지고, 그렇다고 급하게 살 때하고 천천히 살 때하고 제가 하는 일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천천히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디를 잘 치신 것 같습니다. 40대시고 홍조 때문에 화장해도 들뜨고 모공이 넓어 보여요. 스킨케어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홍조는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 속 진피 내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화장이 안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붉은색이 너무 진해서 화장을 얇게 하면 그 붉은색이 비쳐 보일 수는 있지만 화장이 들뜨거나 모낭이 넓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홍조도 있으시고 화장이 들뜬다는 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홍조가 생겼는지는 이제 직접 봐야겠지만, 홍조를 유발할 정도로 피부에 염증이 심해서 피부 장벽도 많이 망가지고 또 모공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화장을 해도 들뜨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만들려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을 자주 바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화장이 잘 안 먹는다고, 또 모공이 넓다고 이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질을 제거하면은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지고 피부에 또 염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조 때문에 화장이 들뜨고 모공이 넓어 보이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화장이 들뜨고 모공이 넓어 보이는 거는 피부에 염증이 있고, 피부 염증의 원인은 제가 이 네 줄의 글로만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면 피부 건조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을 하루에 서너 번씩 잘 발라주시고 자외선 차단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디모이스처 크림이라고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들을 넣은 보습 크림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라는 게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1:1의 성분으로 우리 각질 세포, 피부의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고요. 또 ABH 혈액형 당 성분이 거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성분, 그리고 피부가 약산성일 때 피부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제가 약산성으로 만든 보습 크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발라보시고, 이걸 발랐더니 화장해도 덜 들뜨고 피부가 느낌이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에이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면홍조는 갱년기와 관련된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나 성별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나? 네, 갱년기, 아까 제가 안면홍조 원인 중에 폐경이 있었죠. 폐경 후에 폐경은 모든 여성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폐경 후에 3분의 2 이상의 여성들이 이제 안면홍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원인 제가 말씀드렸죠. 뭐 혈압약을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햇빛을 많이 보거나 이런 것도 다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홍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굴에 있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거나 또는 많이 생기는 경우에 그 안을 채우고 있는 피가 겉으로 비쳐서 붉게 보이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안면홍조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나 성별 관계없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책하는 날들, 네. 인생을 일종의 산책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참 철학적이고 낭만적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수면 중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요. 이런 야간 홍조는 어떤 질환에서 나타나나요? 네, 산책하는 날들님의 여성이고 폐경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책하는 날들이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겠습니까? 여성분이신지 또 이미 폐경이 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히 새벽에 얼굴이 달아오고 땀이 나는 거는 이불을 덮고 잤는데 몸에 체온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근데 폐경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폐경 이후에는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시상하부가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체온이 약간 올라가면 굉장히 덥게 느껴져 가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폐경 후에 나타나는 안면 홍조인데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책하는 날님의 답변이 혹시 오면 PD님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주사비로, 네, 주사비라는 게 이제 주사 피부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사비로 수란트라 크림을 처방받고 2주 정도 써서 가라앉았는데 염증이 생길 때마다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사비 수란트라 크림은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때마다 사용해도 되고요. 레이저 치료 받아봤으나 큰 효과가 없어요. 레이저 치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 피부염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면 재발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도 주사 피부염 환자를 무지 많이 치료해 드렸거든요. 치료 잘 해드렸습니다. 잘 치료했어요, 저는. 치료할 때랑 치료한 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라고 굉장히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란트라 크림으로 잘 조절될 정도로 증상이 경미하신 분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오늘 마침 자외선 차단제 하나 가져왔거든요. 주사 피부염이 있으시니까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릴 테니까요. R 선스크린입니다. SPF 50 플러스에 PA3 플러스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식물 추출물도 제가 추가를 한 거니까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좋은 선크림입니다.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황현전 님이신데 화장품이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요? 안면 홍조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이 높아가고 그것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 안 생겨야 되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겨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 꼭 바르셔야 안면 홍조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막 증식시켜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중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는 보습 크림, 또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 이 두 가지는 꼭 바르시는 게 좋겠다. 안면 홍조의 증상을 가라앉히고 안면 홍조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바르시도록 바랍니다. 커피는 필수. 네.
제가 보니까 커피는 꼭 필수는 아닌데 아무튼 각성 효과도 있고 뭐 사회생활에 드시긴 하지만 꼭 필수는 아닌데 아무튼 뭐 우리 커피는 필수님에게는 필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 남자이시고 약 복용 후 얼굴이 자주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홍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신 분 중에 부작용으로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안면 홍조가 생겼으면 혈압약을 다른 성분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처방하신 내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혈압약 말고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우울증 약 중에 일부 약이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을 먹었고 몇 주 내에 안면 홍조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새로 먹은 약이 안면 홍조를 유발하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네. 좋은 말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도 홍조 때문일 수 있네요. 네. 우리가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이제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지니까 모공도 넓어지고 또 모공을 통해서 피지 같은 게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 모공이 넓어지는데 모공이 넓어지는 게 홍조 때문이지는 않습니다. 홍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피 내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서 거기에 피가 많이 모여서 붉게 비쳐 보이는 게 이제 홍조고 모공이 넓어지는 거는 이제 모공 끝이 넓어지는 거니까 두 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데 아델레이덱 님입니다. 박사님, 스트레스가 심한 날 다리에 단단한 물집이 잡히고 가려워 긁으면 농가진처럼 동그랗게 깊게 파이고 진물이 살짝 나는데 만약 농가진이라면 스트레스가 바로 영향을 주나요? 네, 이 경우는 제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한 물집이 잡힌다는데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요. 농가진은 아닐 겁니다. 농가진은 이 세균, 박테리아 균에 의해서 감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진은 아니고 농가진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서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만 좋아지기 때문에 네, 제가 글로만으로는 정확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계속 반복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특히 물집이 있을 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모루님입니다. 선생님, 전에 각질 제거해서 볼터치한 것처럼 홍조가 생겼다는 사람입니다. 마스크팩을 일주일 내내 했는데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붉은기가 더 심해졌는데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네, 각질 제거를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1-2주뿐이 안 됐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스크팩을 해서 붉은 반점이 더 올라왔으면 마스크팩은 이제 더 피부와 잘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글쎄요. 역시 직접 보고 진찰을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네. 한번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고요. 병원에 가셔서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거는 받지 마시고 거기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시고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별 문제 없는 피부에 1일 1마스크팩이 건강한 습관일까요? 네. 1일 1팩, 1일 1마스크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팩을. 제가 더 부지런하다면 뭐 일주일에 1-2번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해서 일주일에 2-3번 하는데 별 문제 없는 피부의 일일 1마스크팩은 제가 보기엔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환 님입니다. 50대 후반 되는 2년 전부터 얼굴이 빨갛게 되는 일이 자꾸 얼굴 피부에 우들두들한 게 올라와요. 치료법이 있나요? 신정환 님. 여자분이신가요? 얼굴이 빨갛게 되는 일이 자꾸 얼굴 피부에 우들두들한 게 네. 혹시 여성이라면 폐경 후에 폐경의 안면 홍조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생긴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폐경 후에 이런 안면 홍반이나 그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치료법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피부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정확히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50대 후반에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폐경이 50대 초반에 왔기 때문에 이 폐경 후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네, 신정환 님이 여성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폐경 이후에 생기는 안면 홍조는 흔한 겁니다. 폐경을 앓고 지난 여성의 100명이 있으면 60명이 안면 홍조를 겪게 되고 얼굴에 이 피부 반점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건조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피부과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피할 때 라나 님입니다. 창피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홍조 증상인가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거나 창피하거나 아니면 추운 데 있다 더운 데 들어가거나 뭐 이런 때 얼굴 붉어지는 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면 홍조 증상인데 그거는 병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당연한 거죠. 저도 부끄러우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라 그러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건 뭐 안 그러면 철면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당연한 거고. 디페린젤은 트레티노이드 연구가 홍조에 악영향을 미치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디페린이나 트레티노이드는 이제 레티노이드 계통이잖아요. 레티노이드가 혈관을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피부의 혈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이런 레티노이드 계통을 오래 바르면 혈관이 늘어나서 혈색이 돌아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확장이라기보다는 혈관을 증식시키는 많이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이 이걸 바르면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안면 홍조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노화가 돼서 피부에 혈관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색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델레이덱 님이 레티노이드가 혈관을 증식시키는 거군요. 그게 피부에 좋은가요? 네, 혈관이 정상보다 이제 감소돼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영양 공급도 많이 되고 산소 공급도 많이 돼야 피부가 증식도 잘 되고 제 기능을 유지하는데 혈관이 줄어들어 가지고
영양 공급이 덜 되고 산소가 덜 공급되면 피부 건강이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레티노이드를 많이 발라서 혈관을 증식시키게 되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행히 정답을 아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질문을 잘 해드렸고요. 시간이 어느덧 50분이 다 지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 못 뵐 것 같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성원해 주시고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진호 쇼 매주 월요일 3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2분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